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한글 형태소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 타이디 형식으로 변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형태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글 형태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한글 형태소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한글 형태소 분석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듣고 다시 들어와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형태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 형태소를 K와 NLP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걸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형태소는 심플포스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쓰는데요. 심플포스 방법은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어를 여기 있는 9개로 쪼개서 우리가 하는 거냐 아니면 22개로 쪼개서 하는 거냐 해서 심플포스 9번 또는 심플포스 22번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로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N으로 정리가 돼서 들어가고요. 아니면 동사, 형용사 또는 용언 이렇게 해서 요거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돼 있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글 품사를 분석할 때는 9번 또는 22번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보통 9번을 많이 쓰고요. 22번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쪼개지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쓰는데 보통 이제 9번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네스트 토큰을 이용해서 단어를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타디롱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언네스트 그 다음에 토큰 있었죠? 토큰스 해주고요. 인풋 해주고 인풋은 우리 워드였었죠? 워드. 그래서 문서가 들어가 있는 폴더명. 그 다음에 아웃풋은 우리가 MORP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거를 하나를 거쳐서 가야 돼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형태소는 바로 워드에 있는 거를 단어를 쪼갤 때 형태소로 분석을 하고 형태소 분석한 결과값을 가지고 또 정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토큰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한글로 할 때는 이 형태소 분석하는 방법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좀 전에 배운 것처럼 심플 포스트 방법을 이용해서 써라 라고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큰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로 S를 쳐주시고 나머지는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가 대문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09, 22번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는 09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포스트 09 방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봐라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로 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단어로 분석해 봤더니 17,800개나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지금 양이 17개랑 저희가 양이 별로 안 돼서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몇십만 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한번 분석하면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뭐 한 5분, 10분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한 번 분석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장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데이터 양이 많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변수나 이런 걸로 저장해 놓고 프로젝트에 한번 저장해 놓고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할 때마다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심플 포스트 공구 방법으로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단어는 명사형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상황은 상황으로라는 단어를 쪼개면 상황이라는 명사하고
플러스 으로라는 조사가 이렇게 붙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여기서 n만 필요하겠죠. n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코로나는 n 인하라는 말은 동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형용사나 명사가 아닌 걸로 나오네요. 그죠? 여기도 보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이제 P라고 돼 있는 거는 명사가 아닌 거죠. 여기도 P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해 줄 때 우리가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제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필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함수 중에 str 언더바 str이라는 건 뭐냐면 스트링입니다. 문자를 어떤 거를 변환을 해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str 언더바에 쓰고요. detect라는 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MRP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슬러시 n으로 해주면은 명사형 이 n으로 돼 있는 것만 이렇게 찾아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우리 P로 돼 있는 거 있었죠? P로 돼 있는 거는 다 제거가 되고요. N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N으로 돼 있는 것만 이제 다 뽑아준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17,000개 중에서 실제로 제거해 줬더니 11,000개가 명사 형태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쓸 수가 없죠. 여기는 명사만 있는 게 아니고 조사나 다양한 뒤에 붙는 말들이 이제 붙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뮤테이트 해주고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제는 워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거는 이제 이 워드라는 변수니까요. 워드를 만들어 주고요. 스트링 해주고요. 여기서 remov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줄 텐데 remove에서 보면은 우리 morp라는 변수에서 뭐를 제거해 주냐 이렇게 해주고요. 슬러시 점 그다음에 별표 와일드카드 또는 별표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달러 표시까지 해줍니다. 그럼 요 뒤에 있는 슬러시 뒤에 있는 거는 다 빼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 제거해주고 여기서 보면 이걸로 다 제거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단어만 정리해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쭉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수 이런 것들은 이제 단어가 하나짜리잖아요. 하나짜리는 이게 뭔지 잘 의미가 안 가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의 그 단어는 별 의미가 없어서 얘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또. 자, 그래서 필터 해주고요. 이번에 str 해주고 언더바 렌스라는 거를 해볼게요. str 언더바 렌스 해주면은 이제 길이를 찾아라는 겁니다. 자, 길이를 찾는데 이제 어디서 길이를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워드라는 곳에서 길이를 찾아주는 겁니다. 워드에서 길이를 찾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요. 길이가 2개 이상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2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헷갈리는 게 이 워드는 스트링 렌스 여기에 워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서 이렇게 찾아줘야지 간혹 가다 보면은 처음에 오류가 날 때 이렇게 쳐서 오류가 나는 분들이 계세요. 요게 아니고요. 요 워드에 있는 단어의 글자 수를 글자 길이를 체크해 줘라. 그리고 그 값이 2 이상인 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에러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요걸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다 해봐서 해볼 거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 다시 이거를 저장을 해 볼게요. 롱해서 다시 원래 데이터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은 지금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끝났네요. 그래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할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 하는 결과를 보여드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데이터가 더 엄청나게 많은 대용량 데이터 할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은 기본적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한 번에 쭉 해주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함수로 금방 불러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죠? 변수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화면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처리한 다음에는 요것만 불러갖고 오면 금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어들을 또 정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필요 없는 단어도 삭제해 줘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용어 정리입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어로 다 이제 쪼개서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단어는 이 워드들이 실제로 보시면 필요 없는 단어들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중복되거나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표현을 그러니까 여러 개로 표현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뭐 학생들 뭐 이런 경우에 학생이라는 걸로 같이 할 수 있는데 학생들 이런 것들도 다 통일돼서 쓰는 게 아니고 학생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삭제하는 거와 대체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삭제하는 겁니다. 자, 필요한 단어들을 삭제할 때 어떻게 해주느냐면은 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문서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제 공백이 없어지고 단어가 삭제되는데요. 실제로 여기 이제 단어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없애버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걸로 처리해버리면은 얘가 이제 널 값으로 이제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어 삭제할 때는 불연거 처리를 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st word 이렇게 해주시고요. was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word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c 해주고요. 여기에 뭐뭐 때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문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이제 불용어를 이게 단어가 의미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를 삭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study long 해주고요. 그 다음에 anti join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위에 있는 st was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서 by word로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st was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체크를 해주면은 이렇게 word라는 곳에 word라는 st was라는 우리가 팁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word라는 우리 그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때문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때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study long이라는 걸 해서 여기서 때문이라는 단어를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udy long으로 다시 값을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때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삭제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삭제가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거는 저희가 원래는 여러분들이 다 돌린 다음에 내용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는 일단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제가 단계를 하나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이미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삭제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제
용어를 이제 정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나 이런 용어들을 단어를 정리해 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위에서 했던 것처럼 요겁니다. 그래서 study long 해주고요. mutate 해주고요. 워드가 있으면 gsub을 이용을 해서 바꿔주는데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 어떤 단어로 교체해 준다. 그 다음에 워드라는 곳에서 이런 의미라 그랬죠. 자, 하나만 제가 세팅을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말로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쓸 때 학생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는 학생이라는 단수형으로 다 표현을 바꿔주는 겁니다. 네. 요건 일단 샘플 하나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다 추가를 해가면서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작업은 뒤에 또 나와 있으니까요. 뒤에 하면서 좀 다시 제가 설명을 또 부가적으로 드릴게요. 지금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 study long으로 해서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뮤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학생들을 학생이라고 다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했던 내용들은 이미 위에서 했습니다. 그럼 위에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하고 밑에서 했던 내용이 어떻게 틀린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는 우리가 아직 문서입니다. 예, 문서로 있을 때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하나의 긴 문서에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될 때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은 이 단어가 두 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로 있을 때 처리해 줘야 돼요. 자, 여기는 우리가 여기 형태에서 분석을 통해서 단어로 정리하고 단어로 다 끊어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형태가 돼 있는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단어로 다 끊어져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있을 때 당시에는 문장이고요. 여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단어로 바뀐 겁니다. 문장들을 다 단어로 끊어서 해놨죠. 자, 그럴 경우에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때 경우에 요거를 위에서 문장에서 처리를 안 해주고 여기서는 처리가 안 됩니다. 이미 단어를 쪼개지고 나면 이 단어는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스페이스, 빈 공간, 그죠? 한 줄 띄기, 빈 스페이스가 나와 있을 때 그거를 단어로 인식해서 거기서 다 처리해 줍니다.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KC와 대학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인식해 버립니다. 그럼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전처리 작업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전처리 작업 1이라고 한다면 전처리 작업 1은 뭐냐면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때, 즉 두 개의 단어를 한 개의 단어로 정리할 때, 통합할 때 쓰는 거고요. 이때 전처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문서라고 하면은 문서 전처리 단계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문서에서 두 개 단어를 한 개 단어로 이렇게 통합해서 정리해 주고요. 형태에서 분석하면 이제 단어로 쪼개집니다. 단어로 쪼개지면 여기서 단어 삭제하는 거는 단어 삭제랑 단어 정리는 얘는 이제 워드 수준에서 단어가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는 필요 없는 단어를 삭제를 해주고요. 여기서는 자, 필요 없는 단어를 삭제해 줄 때 gsub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안티조인으로 해서 빼줘야 됩니다. 에러가 납니다. 가끔 저도 실수할 경우에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해서 해주면 나중에 에러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고 단어로 정리한 이후에는 이제 단어를 빼줄 때는 안티조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확실하게 단어를 요 필드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여기 안에 땡땡땡땡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얘를 단어로 계속 살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삭제해 줄 때는 안티조인 또는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제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안티조인을 이용해서 요거를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 정리할 때는 하나의 단어들을 이제 비슷한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로 통합시켜주는 그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단어 빈도하고 TF-IDF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어 빈도
우리가 n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tf idf 값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tf idf 값을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tf idf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다 해봤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study long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count 해주고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는 도큐멘트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워드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큐멘트는 우리가 여기서는 넘버를 도큐멘트로 처리했습니다. 1번부터 85번까지가 도큐멘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NO가 도큐멘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O 도큐멘트를 써주고요. 도큐멘트 관련된 변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워드 단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sort는 true 값으로 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단어하고 워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바인드로 묶어서 tf idf 값까지 묶어줘야 되니까 바인드 언더바 tf idf를 이용해서 하는데 요번에는 반대로 워드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미 다 했던 겁니다. 워드 그 다음에 도큐멘트 그 다음에 n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강의라는 단어는 21번 도큐멘트에 강의라는 단어가 22번 나오네요. 근데 밑에 보시면 82번 도큐멘트에도 강의라는 단어가 10대만 나오네요. 그죠? 우리는 이거를 다 통합을 해야 되죠? 통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거를 통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거를 저장을 해볼게요. study 그 다음에 tf idf라는 변수명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체로 단어 통합해 줘야 됩니다. 그죠? n을 통합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워드 클라우드나 이런 데 쓸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study 언더바 tf idf 값으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해주고 그룹 바이를 워드로 묶어 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강의하고 강의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도큐멘트를 워드로 다 묶어주는 겁니다. 자,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summarize 해주시고 우리 다 했습니다. n을 다 통합을 해줘야 되죠. sum에서 그리고 n을 가지고 다 통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na.rm은 우리가 true로 해주고요. 혹시 없는 것들이 있으면 빼줘야 되니까요. 무응답치들은. 그래서 여기는 and를 다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 더해서 단어로 sum을 해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tf idf 값도 idf 값도 이렇게 해서 sum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tf idf로 쳐주고 t 값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된 상태에서 다 된 건 우리가 arrange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descending 해서 n을 count를 해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descending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룹 파일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ungroup으로 해줘야죠. ungroup 해주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문서들을 85개 문서들을 다 통합했을 때 생각이라는 단어가 151개로 가장 많이 나온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공부가 143회, 학습이 140회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도 그리고 그 TDM도 만들고요. 워드 클라우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들었던 내용을 우리 저장을 해볼게요. study 언더바 count라고 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study 언더바 count 하시고요. 제대로 저장됐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를 저장을 해 볼까요? 저장을 해주고 우리 01. 우리 데이터 정리 우리가 R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정리가 끝났네요. 자, 한글로 데이터 정리하는 게 좀 복잡했죠? 영어로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한글 형태소, 그죠? 한글 형태소 정리해서 심플 포스트 방법으로 정리해서 처리해주는 방법이 우리가 조금 복잡했죠. 그죠? 그래서 명사만 갖고 오기도 하고 형용사도 형용사 이런 건 빼고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는 우리가 명사만 갖고 왔지만 나중에 감정 분석 들어갈 때는 동사와 형용사가 또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단어 분석할 때도 꼭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나 또는 동사하고 명사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묶어서 동사하고 형용사하고 단어 관계를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명사만 우리가 형태소에서 단어를 뽑는 게 아닙니다. 명사를 주로 많이 쓰는 거고요. 우리가 워드 카운팅 할 때는 명사를 많이 쓰는데 나중에 감성 분석 이럴 때는 형용사 동사를 뽑아서 또 쓰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는 심플 포스 22번을 갖고 쓰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 감성 분석 넘어갈 때 그다음에 이렇게 한글을 우리 분석할 때마다 한글 형태소를 이용을 해서 좀 다양하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단어 위주로 정리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명사 위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